네,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는 한밤의 미주라 4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3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이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4부에서는요. 저희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저희가 전해드리고자 했던 뉴스 중에 꼭 전해드려야 될 것들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는 저 외신의 내용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인데 저희가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텔 관련 소식이에요. 네. 오늘 물론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전체적으로는 뭐 오늘은 회복하고 있는데 인텔이 지금 시뻘겋잖아요. 네. 이 뉴스가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조금 봤더니 네. 인텔이 중국과 관련된 지금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인텔 어떤 뉴스인지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네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고요. 일단은 차이니스 사이버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뭐 사이버 협회라는 곳에서 인텔 제품에 대해서 보안 리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네. 촉구를 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해서 봤더니요. 이게 저희 방송 시작할 때 하고 나서 나온 뉴스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크를 좀 해봤더니 이 중국에 팔린 인텔의 프로덕트, 그러니까 뭐 인텔 칩이겠죠. 인텔 반도체라든지 뭐 네. 그런 것들이 포함된 제품들이 팔리고 있는데 사이버 세큐리티 리뷰를 해야 된다. 사이버 보안 리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이버 세큐리티 어소시에이션 오브 차이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frequent security vulnerability and high failure rate를 보였다. 그래서 보안적으로 취약점이 발견되고 지금 failure가 상당히 그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CAC가 뭐 국가기관은 아니라 그래요. 네. 비영리 기관이긴 한데 그래서 인텔에 대해서 뭐 조사를 착수할 권한은 없는 상태이지만 일단은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국가기관으로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드가자 그리고 베이징님께서 인텔 또 사고 났다. 정말. 이렇게 쉽지 않네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네. 자, 일단은 이 내용은요. 비슷한 내용으로 작년에 나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그런 보안 취약성. 그 당시에는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정보 인프라스트럭처에 약간 그런 비슷한 것이 발견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오늘도 인텔 칩에 대해서 보안 불량이 좀 지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인텔에 대해서는 이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뛰어오를 때 함께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좀 인텔 보여주고 있고요. 네. 2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1.7%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위에 있는 퀄컴은 뭘까라고 봤더니 퀄컴 네. 자체에 대한 기업 소식보다는 퀄컴이 하려고 했던 것이 조금 연기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대선 이후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인수, 네. 죄송해요. 지금. 인텔과 네. 관련된 인수권을 대선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를 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검토하겠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고 일단은 지금 인텔 자체에는 연속적인 악재가 좀 겹쳤죠. 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인데 네. 이게 ASML에 묻히면서 이게 희석된 경향이 있었는데요. 일단 어제 거는 미국 상무부가 이제 국가별 수출 제한을 검토할 것이다. 네. 엔비디아, AMD 거기 거론된 게 인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대 미국산 반도체 AI 관련 칩셋을 특히 중동 지역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국가별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어느 레벨로 수출을 하게 할지를 좀 정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엔비디아의 지금 최신 칩셋인 H200 말고 H20이 팔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뭔가 그 내용을 다운시켜서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뭐 블룸버그가 설명한 것과 같이 이게 임기가 지금 불과 이게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1월인데 네. 지금 10월 중순이잖아요. 그럼 불과 한 2달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게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찌됐든 이것 때문에 어제 반도체 섹터의 부진은 시작이 됐긴 했는데 네. 거기다가 ASML이 그냥 기름을 쫙 부었죠. 네.
그러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소식이었고 네.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소식을 제가 한번 같이 찾아보면요. 네. 너무 많은 제가 장표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 여기 네. 있습니다. 자, 요것 또한 블룸버그 이야기인데요. 퀄컴이 인텔에 대한 인수 여부를 대선 이후에 결정하는 걸로 미뤘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 발로 나왔습니다. 제 글이 딱 두 개 보면 느껴지는 게 네. 약간 블룸버그가 인텔에 약간 소식통을 심어놨나? 모든 소식에 인텔이 껴있는 바로. 다 이게 불어주는 그런 네. 휘슬블러가 들어있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어찌됐든 퀄컴이 앞서서 인텔을 인수하겠다. 특히 인텔에서 만드는 뭐랄까 그 제조 분야, 제조 사업부를 인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대선 끝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지금은 좋겠어라는 안 이야기가 되겠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행정부가 반독점 환경과 미중 관계 정책을 제시할 테니까 그걸 좀 체크하겠다. 왜냐하면 이 어찌됐든 퀄컴이라는 엄청나게 큰 모바일 AP의 대장 스냅드래곤을 위시로 해서 네. 말도 안 되는 양을 팔고 있는 이 퀄컴과 그리고 X86 그러니까 최근에도 나왔지만 뭐 최근에 PC에 들어가는 이제 윈도우 기반 PC에는 이런 인텔의 칩셋이 엄청 들어가게 되는데 네. 두 개가 뭉치면 모바일과 PC 시장의 칩셋을 소비자 시장에서는 다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독점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도 하고요, EU도 하고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야 됐다. 네. 다만 미국이 오케이를 하면 이제 중국이나 여타 나라들 제외하고는 다 오케이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룸버그가 또 확인했더니요, 요게 좀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퀄컴이 앞서서 인텔의 이 제조 부문 인수를 타진할 때 이미 중국 기관에 이미 한 번 반독점 여부를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네. 그렇지만 아직은 피드백을 받지 못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퀄컴이 중국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우리가 움직인다. 살게라고 확실한 오퍼 레터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기사입니다. 네.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인텔은 두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 운영 사업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파운드리도 있고 뭐 반도체 X86 프로세서를 만드는 사업부가 있는데 지금 퀄컴이 사겠다고 하는 분야는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네. 이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게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측면. 이 단어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귀추가 주목된다는 게 너무 이 티피컬한 단어잖아요. 그쵸?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주목되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관건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이 펀드사에서 인텔에다가 멀티빌리언 달러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대로 미국산 칩셋 회사는 미국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개발을 하고 생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블룸버그는 퀄컴에 팔리지 않고 아폴로에 투자를 받는 게 더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로 오늘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쭉 지금 퀄컴과 인텔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뭐 당장 진행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퀄컴과 인텔 나란히 1%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실 이 시총 상위의 대형주들의 약세가 계속해서 눈에 띕니다. MS가 계속 여전히 1%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오라클도 함께 0.8%대 약세, 파란티어는 낙폭을 좀 줄였네요. 1.3%대 약세 지나가고 있고요. 애플은 이 하락세 좀 못 줄여내고 있습니다. 1.5%대 약세 지나가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의 중국 업체들의 핸드폰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도 현재는 1.9%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외에 아마존도 계속해서 0.8%대 약세권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큰 종목들이 대부분 빨간불을 켜내면서 시장이 그렇게 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소식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소식 중에 오늘 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한 가지는 이제 금융권 JP모건 얘기고요. 네. 하나는 이제
일본 얘기. 일본이요? 미국장이 아니긴 한데 네. 미국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고요. 네. 자, JP 모건이 아프리카로 간다 그래요. JP 아프리카요? 모건이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을 해서 이제 투자은행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로이터발 단독으로 나왔고요. 네. 제이미 다이먼 CEO가 로이터와 작정을 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앞서서 이제 JP 모건 체이스를 케냐와 코트디부아르, 자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코트디부아르 발음이 코트디부아르? 굉장히 어려운 네.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하죠. 네. 코트디부아르에 진출할 것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제이미 다이먼이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냐, 코트디부아르와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고 코트디부아르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디디에 드록바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저는 코트디부아르의 알못이라. 진출을 모색을 하고 네.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케냐하고요, 나이지리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JP 모건이 진출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앞서서 로이터발로 나왔었고 네.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 다이먼 회장이 회의를 좀 이 나라의 투자 관련 아마도 정부기관이겠죠. 네. 네,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아프리카에서 장사를 해서 네. 은행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측면은 아니라고 로이터는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뭔가요? 뭐 워낙에 큰 곳이긴 하지만 네. 지금 뭘 봤냐면 시티그룹이 전 세계 180개국에 진출을 했다 그래요. 아 하긴 시티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이제 있죠. 글로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좀 글로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왔는가 본데 그래서 현재 이미 100개국 이상에서 운영하는 JP 모간 체이스지만 네.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네네. 저기 광화문 시청 앞에 가면은 뒷건물에 JP 모간 체이스 건물이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모간 체이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네. 자산 규모가 일단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에서 진출하는데 의의를 두고 여기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서비스, 그다음에 네. 재무 컨설팅, 뭐 대출 서비스 이렇게 진행을 한다. 네.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네. 이 다이먼 CEO의 로이터 인터뷰 내에서 갑자기 중국을 들먹거리는 갑자기요? 단어가 있는데 어허. 중국 기업들이 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고 우리가 네. 나선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 보면은 아프리카에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 대출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인프라 시설을 개발하고 대출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뭐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뭐랄까 공공 서비스의 인프라. 지분을 인프라를 가져가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다이먼이 우리가 중국 기업들이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네. 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좀 뭐랄까 막아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대1로 정책 뭐 이런 네. 거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다. 네. 라고 해서 JP 모건이 이것이 실제로 좀 안정화가 되고 시티만큼 글로벌화가 되면 정말 시티는 어느 나라를 가도 그 시티 ATM 그 파란색 ATM 네. 어딜 가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뭐랄까 실적에서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간단하게 들어보고요. 네. 일단 아프리카로 가는 JP 모건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 내용 나온 것 중에 또 하나가 일본 얘기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남은 거 제가 쭉 해드리면 세븐앤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장 아시아 증시 하다 보면 네. 세븐일레븐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실 네, 것 같은데 있죠. 네, 그 인수 얘기군요. 지금 될 위기에 있다. 네. 일본 입장에선 위기에 있다라는 위기죠. 건데 여기에 홀딩스 세븐앤아이 홀딩스의 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의 펀드 회사가 있었답니다. 네. 이게 아티잔 파트너스라고 하는데 상장사예요. 네. 네,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세븐일레븐의 모기업인 세븐앤아이한테 팔아라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캐나다의 쿠시타르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이 편의점 K마트 K마트는 이제 아니고요. 뭐라고 편의점. 할까 이 K자가 써 있는 되게 큰 체인인데 이 체인을 갖고 있는 이 쿠시타르가 네. 세븐일레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실사를 좀 허용을 하고 실제로 가격 협상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지분 1%를 가진 아티잔에서
세븐앤아이 홀딩스에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행동주의적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쿠슈타르가 제기한 이 최근에 10월 9일 날 입찰한 제한 규모가 네. 8월에 냈던 것보다 20% 이상 이 주당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좋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고요. 최근에 세븐앤아이 홀딩스 이제 뭐 내년부터는 세븐일레븐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네. 세븐앤아이 홀딩스의 상황이 재정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요. 그거를 노리고 쿠시타르가 들어온 건데 네. 그랬을 때 이 최근에 내놓은 구조조정 계획이 너무 소규모이고 네. 늦었다라고 이 아티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네, 서클 K 제가 지금 만들어 놓고 아하. 그 이름을 까먹었었네요. 네. 이 북미 지역의 캐나다와 미국의 서클 K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진상 밑에 보시면은 한글로 서클 그러네요. K라고 써 있잖아요. 네. 97년에 한화에서 들여왔던 편의점 프랜차이즈예요. 그때 당시에는 패밀리마트라고 한국에도 있었고 네. AM, PM도 있었고 AMPM 좀 되게 처음 오래 들어봅니다. 정말요? 네. 그럴 리 없을 텐데 이제 이런 가축장이었는데 네. 하필이면 97년도에 들어와서 IMF를 직격탄으로 맞고 아이고. 바로 나갔던 체인이기도 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캐나다의 쿠시타르 서클 K를 운영하는 회사가 세븐일레븐을 통째로 사겠다라고 제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금 운용이 순탄치가 않은 세븐일레븐,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안 팔고 배기겠느냐 이런 관측이 미국 언론들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캐나다를 미국 사람들이 네. 되게 놀리거든요. 되게 밈화시키고 네, 네. 왜냐하면 약간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서도 경쟁하는 팀들이 많고 아이스하키 하면은 이제 국가대항전 하면은 진 나라에서는 이제 막 불태우고 막 이러거든요. 네. 화가 났다고. 네. 그 정도로 약간 뭐랄까 애증이 있는 관계이긴 한데 같은 북미 대륙이니까 뭔가 응원을 해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의 세븐일레븐이 통째로 인수가 되면 일본 기업 사상 최대 인수 대금의 네.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이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있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들으면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좀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서 그 사이에요? 간단하게 하나도 안 들은 거죠? 그러면은 미워요. 왜 이렇게 호도하십니까 저를? 지금 SMR에서 소형 원자로 이야기를 제 기억엔 어제 저희가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마존 이야기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34%대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서 간단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냥 그랬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장표를 통해서. 지금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뉴스케일 파워가 34%까지 좀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요.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인 16불을 기록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존이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커를 참 잘 잡았네요. SMR이라고 그냥 딱 잡아놨네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SMR이라고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SMR 하는 회사야, 그런 전력 회사야 하고 티커를 뉴스케일이 네. 이렇게 잡아놨는데 네. 오늘 아마존에서도 관련된 전력 소식도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최근에 안 그래도 에너지의 그 소싱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이 SMR이 잘 찾으셨네요. 네. 왜냐하면 아까 채팅창에서 계속 SMR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다 말다가 네. 뉴스 자체는 사실 되게 단촐해서 네, 그렇죠. 말미에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군요. 네. 고맙습니다. 비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네. 아닙니다. 지금 헤즈볼라와 관련된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미국이 헤즈볼라에 수백만 달러를 송금하는 레바논 기반의 제재 회피 네트워크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지금 이게 약간 제재를 부과해요? 제재를 부과했다. 이게 약간 번역본으로 AI 번역본으로 올라온 기사가 지금 제가 보고 있어서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중동 이슈가 없어질 듯 계속
조금씩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헤즈볼라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표적화했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미국이 이렇게 진짜 나서게 되나 봐요. 중동 이슈에서 그런 뉴스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이스라엘 중동 사태에 대해서 추가적인 뉴스를 전해드리면요. 네. 화면상에 지금 보이실 텐데요. 레바논이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공습, 에어스트라이크를 하면서 이스라엘 남부의 시장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관리가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민간인들이 있는 건물 근처에 밀리터리 사이트를 타겟을 했다고 했는데 레바논에서 나온 걸로는 남부의 그러니까 시장, 그러니까 관리직이죠. 네. 고위 관리가 사망을 했다라고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 위로는 레바논, 아래로는 이집트, 오른쪽으로는 이란, 가운데는 이란과 팔레스타인 이렇게 중동 쪽에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국제 유가는 지금 빠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뉴스도 확인을 좀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나. 네, 간단하게 국제 유가는 말씀드리면 사실 국제 유가는 오늘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70.48달러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0.2% 빠졌고 그래도 70달러 간당간당하게 계속 버티고 있네요. 네, 이 70달러 선, 이 원유 레인지를 70에서 75달러 선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0달러 선을 아래로 깨도 문제고 75달러 선을 또 위로 너무 상방으로 깨도 좀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 기술적인 자리라는 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달러 선에 딱 붙어 있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대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12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74달러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뛰었었죠. 80달러를 돌파를 얼마 전에 또 했었고 좀 전쟁 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무역의 준거가 됩니다. 기준가 뭐라 그럴까?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새벽 2시가 다 돼서 저희 힘듭니다. 이런 말 하니까 되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니까 속 시원하지 않아요? 그럼요. 아니면 아니다. 힘들면 아니면 힘들다.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 좋은 자세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모르면 모를 수도 있죠. 같이 찾읍시다, 여러분. 네, 올무지개님께서 한번 웃어주시는데요. 자, 과연 그러면은 뭐 중동 관련된 뉴스 또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저희 특히 이제 권다영 앵커의 눈을 사로잡았던 뉴스가 우크라이나와 북한 관련된 뉴스가 또 있었어요. 북한 관련 뉴스가 지금 젤렌스키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의회에 출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북한이 이미 이 러시아에 인력과 무기를 지원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면서 북한도 사실상 참전하는 거다라는 뉴스가 이제 저녁에 좀 전해졌었는데요. 뭐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선이 너무 넓어요. 네, 그리고 여기저기. 뭐 반도체 전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실적 기업들은 기업대로 날리고 그다음에 뭐 지금 유가도 유가고 골드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변동폭이 전체적으로 모든 자산에 의해서 조금씩 움찔움찔이 아니고 이제 슬슬 그 진폭이 커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 연말까지 또 대선이 있으니까 더 그러겠죠. 그렇죠.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걱정을 저희는 내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뉴스 한 줄로 움직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의 폭발적인 그런 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도 팔로우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오늘이고요. 자, 그러면은 3대 지수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 텐데요. CNBC 화면이고요. 자, 다우존스 0.6% 오르고 있고요. S&P 500 0.19%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좀 빠지고 있는데 어떤 영향일까요?
자, 나스닥이 빠지는 요인을 한번 히트맵에서 볼 좀 수 찾아봤으면 있을까요? 좋겠는데, 네. 자, 일단 나스닥은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18,3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무빙이 좀 약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점심시간으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자, 이 약간, 마이너스 0.02%를 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0.02%는 보합권, 혼조세 어.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보합 혼조세 뭐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나스닥에 포함된 그런 지수들, 전체적인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네. 자, S&P 500 등록된 500개 중에 현재 370개 정도가 상승하고 있고요. 네. 다우존스가 30개 종목 중에 19개가 지금 네.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종합 아니고 나스닥 100입니다. 네. 자, 여기는 팽팽하군요. 54대 47이니까 일단은 말 그대로 보합, 네. 혼조 장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된 지금 주식들이 조금 움직임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또 보니까요. 지금 히트맵 열어 보니까요. 엔비디아는 다시금 2%까지 상승폭을 조금 키우고 있고요. 네. 마이크론은 4%의 상승인데 브로드컴이랑 AMD가 상승폭이 약해지면서 지수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네. 사실 어제는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약간 파티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뭐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화면 함께 어제는 보면서. 원래 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 화면 함께 좀 띄워주시면요. 네. 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자, 지난 밤에 새벽에 레노버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레노버 테크월드 24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 사진 한번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은 누가 나왔냐면요. 네. 레노버 회장 나왔고요. 팻 겔싱어 인텔 CEO 나왔고요. 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나왔고요. 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나왔고요. 네. 리사수 AMD CEO 나왔고요. 나왔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화상 출연했고요. 네. 자, 그리고 퀄컴 CEO 나왔고요. 네. 자, 뒤에 보시면은 CTO, 레노버의 CTO까지 이렇게 총출동을 한 행사가 있었는데 네. 정말 이 새벽 2시 시간 그러니까 ASML이 실적 발표를 실수로 한 게 네. 이제 저희 3부쯤 했던 네,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1시간 반 전 정도 남겨놓고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전체적으로 표정들이 제가 이 방송을 오늘 스트리밍을 했더라고요. 네. 좀 봤는데 젠슨 황이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상당히 약간 하기 싫은 표정이랄까요? 이걸 왜 지금 어. 생각하셨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ASML의 실적이 왜 지금 이래갖고 기분 좋게 행사해야 물론 하는데. 행사를 하러 왔는데 전체적으로 특히 레노버의 테크월드이기 때문에 레노버에 들어가는 특히 레노버가 내놓는 신규 제품들 뭐 서버 제품 포함해서 소비자용, PC 개인용 이 다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AMD 칩셋도 들어가고 네. 또 이제 인텔 칩셋도 들어가고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니까 모두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메타가 만든 이 라마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AI 네. 그 엔진이 그 들어간 상태예요. 어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AI 엔진을 둘 다 탑재한 소비자용 PC를 선보이는 날이었는데 네. 찬물을 어제 굉장히 많이 끼얹었다. 그냥 뒤집어 쓰고 지금 행사하셨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네. 뭐 아무튼 어제 나왔던 걸 보면요, 리사수 CEO는요 최근에 발표를 했죠. AMD MI325 신규 칩셋을 에픽 5였나요? 에픽 5 칩셋을 공개를 다시 한번 하면서 네. 굉장히 경쟁력 있는 AI 뭐랄까 칩온 칩셋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줬고요. 네. 인텔도 최근에 이제 새로운 CPU 라인업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뭐 수율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뭐 전문적인 내용은 저기 퀘이 사전 커뮤니티 가시면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레노버가 이 냉각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한 서버 제품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순행식, 뭐 공냉식, 순행식 순행식. 하면서 이걸 어떻게 냉각을 해서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느냐 이 얘기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하잖아요. 네. 그거를 레노버가 이제 제품화를 한 거를 내놨는데 하필이면 지금 그 시간대가 아주 좋지 않았고 레노버가 그래서 큰 수혜를 못 받은 오늘 아시아 증장이었습니다. 네. 자, 레노버는 참고로 홍콩 증시 항생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그냥 지금 이거저거 들으면서 역시 이거저거. 네. 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4부쯤 되면은 네. 미국장이 다 식사하러 가셔갖고 네. 그러니까요. 뉴스가 생산이 안 속도가 됩니다. 많이 안 나서 어. 저희가 다른 채널도 같이 보면서 네. 지금 이거저거 보고 있는데 보고 업데이트 되는 건 없어요. 네, 지금 DJT 그냥 클릭을 하다가 DJT 지금 제가 띄워져 있어서 클릭을 했더니 DJT가 더 오름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12%대 급등하고 있고요. 이쯤 되면 저희 30.30달러 방송 지나고 보시면서 있습니다. 그냥 DJT 처음 화면 보여드렸을 때가 네, 월요일부터니까 네, 그때 사셨어도 지금은 한 30% 수익이 났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일봉 차트예요. 와, 이게 일봉이에요. 네, 이게 분봉 같이 생겼죠. 일봉입니다. 제가 일봉 원데이 지금 클릭을 해놨습니다. 일봉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밑에 거래량 RSI 보니까 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혹시 인터뷰가 시작이 된 건지 뭔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기는 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여튼 이 지금 DJT의 상승세가 꽤 계속해서 눈에 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봤습니다. 크립토 비트코인은 방금 지금 DJT가 뛰는데 네. 67,600 정도까지 조금 안정화가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크립토와 관련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네. DJT에서 뭐 최근에 스트리밍 서비스, TV 서비스를 또 런칭을 한다고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트루 플러스였나요? 트루 플러스 네. 관련한 소식인가라고 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저도 새롭게 들어온 뉴스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매수세가 매수세를 부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아니면은 네. 미국 현지에서 지금 오늘로 예정돼 있다고 말씀드렸던 해리스의 폭스뉴스 인터뷰가 시작이 됐는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네. DJT가 뛸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참 이렇게 그것도- 세상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다른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쪽에 정부 청사 공격했다. 아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외에는 사실 더 올라온 뉴스는 아직까지는 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잠시만 제가 네, 더 한번 찾아볼 찾아서 텐데요. 확인을 해주시면 그동안 제가 지금 주가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어제 급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반등세도 꾸준하게 미국 시간 기준으로 점심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볼게요. 현재 2%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퀄컴이 0.8%대 상승. 아까 말씀드렸던 퀄컴과 인텔은 나란히 1%의 약세에서 이 낙폭을 줄여내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가장 반등이 좀 강한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4% 가까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 바로 이 금융주 얘기를 좀 드렸어요. 모건 스탠리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여전히 상승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고 있고요. 흐름 자체가 탄탄하게 오늘 일중 흐름을 보시면 올라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도 실적 좋았죠. 1.9%대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호실적 발표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조금씩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다른 흐름을 보였던 CT도 2.5%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반도체주가 다시금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흔들리면서 반대급부로 움직였던 안정적이었던 통신주들의 상승은 조금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 보합권, AT&T도 상승폭 약간 줄이면서 0.4%대 상승이고요. 오늘 화이자가 현재 1%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노바백스에서 지금 이거 노바백스 주가거든요. 지금 현재 16%대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FDA에서 임상을 중지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하죠. 근육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 FDA에서 임상을 중지당하고 현재 16%가량 급락하고 있는데요. 반대급부로 오르는 걸까요? 여튼 화이자가 상승폭을 조금 키우면서 1.1%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머크 같은 경우는 하락폭 계속 키우네요. 1.2%대 하락으로 빨간불이 좀 짙어지고 있다는 점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DJT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내용이 왜 그런가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뉴스는 없고 네. 지금 코인 관련된 크립토 매체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드리면 일단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간에 지금 지지율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지난 12시간 동안 익명의 크립토 고래 프레디 9999라는 분이 네. 상당히 많은 물량의 배팅을 트럼프 쪽에 했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서 지금 상승폭을 키운 지지율을 네. 키운 측면을 프레디 9999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배팅한 물량이요. 이게 이제 배팅 사이트인데 탈중앙화 플랫폼이라 네. 일종의 크립토 관련된 사이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투자를 집행을 해야 약간 디파이처럼 물량을 넣어야 이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사이트인데 현재 이 프레디 9999가 오늘 12시간 사이에 배팅한 물량이 네. 93만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93.8만 달러, 네. 94만 달러 정도 94만 규모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 가까이 현재 트럼프 대선 승리에 배팅을 확대를 했다라는 소식이 네. 조금 전에 코인리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조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지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투자 집행을 해야 반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네. 이 탈중앙화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폴리마켓을 다들 보는 게 그냥 클릭해서 아. 가입해서 클릭하는 게 아니고 나는 트럼프 나는 실제로 해리스가 내가 아니고. 배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디파이처럼 거기에 물려 있고 예치가 되는 서비스인데 수표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 돈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폴리마켓을 일종의 이 선거 미국 선거 지지율의 준거 자료로 보는 이유가 거기서 거기에. 나온다. 어허.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네. 100만 달러 트레이딩 추가 굉장히 큰 건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DJT 이 회사 자체의 뉴스는 역시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네. 그 점은 좀 같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트럼프와 관련된 랠리가 네. 약간 뭐 시쳇말로 무지성으로 좀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하시지만. 저희가 뉴스를 계속 찾더라도 DJT의 활동으로 인한 상승 뭐랄까 재료 이게 좀 아직은 없어서 네. 전체적으로는 크립토와 관련된 소식으로 엮어서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 네. 꼭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뭐 대선이 다가오면 저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리스 트레이드니 또 뭐 트럼프 트레이드니 종목들이 전 세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 세계의 눈이 사실은 이 미국 대선에 쏠려 있기 때문에 주가에서도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외에 저희 또 오늘 놓친 거 뭐가 있을까요? 오늘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실적 발표를 전체적으로 구두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게 뭐 저희가 하나하나를 다 짚어드리면 네. 사실 너무 오래 걸리고 네. 뭐 어닝 캘린더를 이걸 다 눌러갖고 어떤 하나씩. 세부 네. 섹터에서 어떻게 이익이 났냐 이거를 설명드리면 상당히 뭐랄까 주무실 수 오히려 있어요. 이해하는 데 더 힘드시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전개는 하진 않았는데요. 네. 한 번 더 오늘 나왔던 주요 실적 발표 한번 체크를 네. 해보면요. 네. 화면상으로 이제 보시면요. 에벗이 여기가 이제 메디컬 기기, 네. 메디컬 기기 개발 업체인데 제조 업체인데 오늘 EPS 시장 예상치 웃돌았고요. 그리고 매출에서도 3Q에 시장 예상치 소폭 상회했습니다. 네. 이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모간 스탠리 오늘 모간 스탠리 굉장히 지금 뻗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도 뻗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주가 모건 스탠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상승하면서 120달러 위에서 계속해서 지지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EPS 시장 예상치 역시 상회했고요. 매출 전망도 이 3Q의 매출도 둘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시즌이 되면은 네. 수익적인 개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금융주 전체의 뭐라고 할까요? 이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오늘의 모간 스탠리 네. 실적 발표였습니다. 네. 자, US 뱅코프가 EPS는 만족을 했는데 네. 지금 매출이 미스가 났거든요. 근데 주가는 올랐다고 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자, 뱅코프 뭐 아마 사실 뱅코프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그다지 많지는 않을 네. 것 같습니다. 제너럴 지금 실적주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화면이 안 제너럴 나오네요. 모터스가 조금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GM 보면요, 약간 초록불이 좀 짙어진 것 같거든요. 2%까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조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거든요. 네. 일단 상승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포드도 함께 1%대 상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잘 가네요. 오늘은 반등이 제너럴 나오네요. 모터스 같은 경우는 오늘 바클라이즈에서 네.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비중 확대를 낸 리포트가 나왔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리튬 관련된 업체의 이 새로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여기에 6억 2,500만 달러를 함께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네.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보시면은 GM이 이제 조인트 벤처를 새롭게 만들어서 625밀리언이니까 6억 2,500만 달러 맞죠? 네. 여기에 리튬 아메리카에 설립을 해서 그러니까 배터리를 양산하기 위한 그런 수순 중에 하나겠죠. 네. 리튬 아메리카에 조인트 벤처를 같이 한다. 그리고 바클레이즈가 제너럴 모터스의 오버웨이트와 64달러의 목표 주가를 설정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64달러면 지금 업사이드가 한 15% 정도 네, 되는 지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제너럴 모터스 제가 어제도 이제 켈리 블루북 이야기 네.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GM이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상승률의 전기차 판매량을 가졌던 회사였습니다. 지난 네. 3분기에.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GM의 이 전기차 판매 확대가 눈에 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GM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내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중국이라든지 여타 시장에서 생각보다 선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GM 같은 경우는 그럼 미국에서 진짜 성장을 해? 라면서 좀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메리바라 사장이 가끔 네. 나와서 컨퍼런스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각고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메리바라 스타일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죠. 비용 절감 위주로 사실은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분께서 자동차 엔지니어거나 네. 뭐 자율주행 전문가라거나 네. 뭐 전기차 전문가가 아닌 경영 출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율성 위주의 GM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튼 간에 프로젝트들이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 나온 블루북과 이 GM의 앞으로의 전기차와 이 뭐라고 할까요? 전동화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서 들으면서 아하 이해가 됐던 게 GM이 현대차와 함께 동맹을 맺었어요. 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현대차랑 밸류체인, 물류 밸류체인 같은 거 같이 써서 원재료 들어가는 것들 같이 써서 효율화하겠다. 공장도 뭐 같이 쓰는 것들 하겠다. 네. 하이브리드 플랫폼 같은 것들도 공유해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딱 들으니까 효율화에 효율화. 확실하게 맞추어진 그런 이 협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GM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리드에서는 큰 폭의 이렇게 뭐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잘하고 있단 말이죠. 잘하고 그래서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GM 뭐 지금 번뜩 든 생각이긴 한데 GM이 사실은 이제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 거를 계속 써왔단 네.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뭐 수혜주가 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지금 GM 자체가 이 익스펜션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네. EV 섹터에서는 조금 경계를 하시면서 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한담의 미주라 슬슬 마무리를 해 갈 시간이 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를 한 번 더 짚어보면서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다우가 좀 올라주는 측면이 있었던 그런 네. 오전장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에 미국 증시였고요. 네. S&P 500이 뭐 많이는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0.2%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저희가 3부, 4부까지 온 네. 상태인데 나스닥이 지금 좀 혼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러셀이 1% 이상 뛰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순환매의 날인가? 네. 라는 생각도 해보고 네. 그래서 어제의 ASML 폭탄이 오늘 이렇게 스노우볼이 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SMC가 진짜 실적을 지금 잘 발표해줘야 나스닥 지수도 내일 좀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TSMC의 실적은 오늘이 됐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경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네. 아마도 저희 딜사이트 경제TV의 장중방송이나 네.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거대한 속보창을 보여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TSMC의 오늘 내일 나오게 되는 아니죠. 오늘 오늘입니다. 나오게 되는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아마도 미국 언론들이 이 미국 반도체 섹터와 AI 섹터 그리고 산업적인 평가를 분명히 할 겁니다. 네. 네, IB들도 여러모로 빠르게 대응을 할 테니까 그 내용 저희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 마치면서 3대 지수 모두 양전한 모습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색이 됐네요.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내일 봬요. 내일 만나요.